안녕하세요. 대학생 때부터 사무이님의 방송을 들어온 애청자입니다. 군 복무 중에 친하게 지냈던 후임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그때 후임과 함께 경계 지원을 나가서 주간 근무를 섰었는데 후임이 대뜸 반수를 준비해서 수도권 쪽으로 대학을 옮길 거란 말을 했습니다. 현재 자신이 소속된 대학이 기대와는 달리 너무도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임은 자신의 학과 교수님 이야기를 하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소위 배울 만큼 배웠다는 분이 아주 개차반 같은 인간이라며 학과의 모든 학생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학교의 이런저런 업무를 보는 근로장학생들에게 자신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예산일이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학생들이 단체로 학과장님에게 몰려가서 항의를 한 뒤에야 조용해졌다고 하더군요. 그 교수라는 분께서는 평소에 사회성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학생들을 포섭하여 다른 학생들을 사찰하는 일에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앞잡이 역할을 하는 학생들을 단체 메시지방에 초대하여 그들을 통제했고 자신에게 무조건 아부를 떨도록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교수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학생들은 그 교수의 수업에서 최소 B+의 성적을 받았는데 애초에 다른 학생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시험 자체를 아주 어렵게 출제했다고 합니다. 성적이 전체적으로 하위권이니 자기 입맛에 맞는 학생들만 학점을 후하게 주면 되는 거였죠. 이를 참다 못한 후임이 대놓고 항의를 하자 돌아오는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네가 공부를 안 해놓고 어디서 행패야? 걔네들은 공부도 열심히 했고 태도 점수에서 플러스를 받은 거야. 이러한 교수들의 만행이 극에 달했을 때 학기가 마무리되며 교수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수평가란 학생들이 자신이 수강한 과목의 교수에게 점수를 주는 것인데 말 그대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수를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후임과 그 동기들은 당연히 그 교수에게 최하점을 주었고 이에 분노한 교수는 다음날 학과생들 전원을 집합시켰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반협박조로 억지를 부렸고 이에 질려버린 학생들은 결국 평가를 급히 수정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후임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이 듣고도 믿기지 않는 이야기는 전부 실화였습니다. 교수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업에서 공개적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말들을 습관적으로 쏟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남자는 돈이야 돈. 돈이 있어야 여자들이랑 신나게 놀지. 결혼이야 뭐 걔들이랑 할 거 아니잖아. 장가는 고상한 여자 하나 데려와서 가야지, 안 그래? 니들도 여자한테 뜯어먹히지 않게 조심해. 남자 체면이 있지 말이야. 참 이것도 사무이님의 방송 심의상 많이 순화를 한 것입니다. 무려 교수라는 분께서 그것도 학생들을 배움의 길로 이끌어야 할 강단에 서서 이딴 쓰레기만도 못한 막말을 쏟아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정작 교수 본인은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미혼이었는데 종종 여자친구가 있다고 떠들어대며 사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사진들도 사실은 SNS에서 마음대로 가져온 어느 여성분의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대체 여성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건지 온갖 더러운 발언을 하고도 모자라서 학생들을 억지로 유흥업소에 데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자세한 이야기는 심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입에 담는 것조차 너무 수치스럽네요. 이런 인간이 실제로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교수의 악행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학생들이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취업 때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취업이 힘든 학생들을 그는 소위 악덕업체 또는 갑질 기업으로 알려진 곳에 취업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 자리는 대부분 어린 학생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하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업무를 강요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취직에 성공을 하면 해당 업체의 인사 담당자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주기도 했다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말 안 해도 모두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 외에도 정치색이 강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공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후임이 왜 그토록 치를 떨며 그 학교를 떠나고 싶어 하는지 이유를 알겠더군요. 모 대학의 김 교수님,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이제라도 반성하시고 똑바로 사십시오. 학생에게 이런 말을 들어서 좋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예? 나의 고모는 치매 환자였다. 남편이란 사람에게 버림받고 양육권까지 빼앗긴 고모를 아버지가 거두어서 돌봐주었던 때가 있었다. 고모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를 유독 귀여워해 줬는데 고모의 큰아들이 나와 비슷한 나이대라서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고모는 병을 앓은 후로 어딘가 조금 이상해져서 주변 사람들과 자주 문제를 일으켰다. 소리를 버럭 지르다가도 갑자기 펑펑 울어서 어린 나를 몹시 당황시키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모가 이웃에 살던 A와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고모는 이웃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고 들지 않았다. 나중에 고모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괜찮아. 저놈은 어차피 지붕에서 떨어져 죽을 거니까. 이렇게 고모는 현실과 망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고모는 우리 형이 트럭과 트럭 사이에 끼어서 죽을 거라고 했고 어머니는 머리에 종양이 생겨서 아버진 바다에 빠져서 죽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고모는 어떻게 죽냐고 물어보자 아주 끔찍한 말을 했다. 나는 목을 매서 죽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모는 정말로 목을 메어 자살해버렸다. 그 무렵에 고모는 정신을 완전히 놓은 상태였고 목욕을 하지 않아서 몸에선 악취가 진동했다. 남의 집 마당에 멋대로 들어가서 구덩이를 파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기도 했고 가위나 식칼 같은 걸 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가족들 모두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급기야 고모가 자살을 했을 때 다들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고모가 죽고 나서 몇 개월 후 새해가 막 지났을 무렵 구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이웃인 A의 집 앞에 멈춰섰다. A는 축 늘어진 상태로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다. A의 옆집 할머니가 오랜만에 놀러온 손자와 함께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A의 지붕으로 날아가 버렸고 그것을 주우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던 A가 추락해버렸던 것이다. A는 결국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제야 고모의 말을 떠올린 가족들은 그저 우연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업을 하는 외갓집에 가서 친척들과 함께 낚싯배를 탔다가 바다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는 어머니가 병을 얻었다. 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다가 뇌종양 판정을 받은 것이다. 수술을 받았지만 종양의 위치가 좋지가 않아서 완전히 잘라내지 못했고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재발을 하여 두 번째 수술을 받게 되었다. 형은 4년 전에 회사 주차장에서 트럭을 세차하다가 다른 트럭이 갑자기 돌진하는 바람에 트럭과 트럭 사이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난 고모의 말들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너는 불에 타서 죽게 될 거야. 고모가 나에게 했던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무렵에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